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담체 중에 대사성 간질환과 만성 담즙 정체라는 이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지방간에서도 특히 이제 대사성 지방간이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성이 있는데, 알코올성은 사실 대사성 간질환이라기보다는 알코올의 독성으로 인한 간질환이죠. 그다음에 이제 길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얘는 심지어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타 간질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좀 묶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알코올성 간질환과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코올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보통 이제 술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줍니다. 도리를 주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 기준은 과도한 음주인데, 과도한 음주 기준이 이제 남자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자 기준으로 하루 1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굉장히 조금만 마셔도, 물론 하루 2잔이 그렇게 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간에 무슨 술로 인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만 마셔도 그렇다 하지만, 문제 출제를 할 때는 생각보다 꽤 많이, 뭐 하루에 1병씩 마셨다거나 하루에 2병씩 마셨다거나 꽤 많은 그걸로 나오니까 딱 봐도 알코올성이구나라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는 술 히스토리와 함께 보통은 이러한 영상학적 소견을 주죠. 그래서 국시에는 이렇게 CT가 나왔고요. 임종평에서는 원래 초음파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알코올은 이제 술 히스토리를 주니까, 혹은 이제 대사성, 우리가 대사 이상 간지방이라고 부르니까 대사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이라던가 보통은 BMI를 줍니다. 뭐 당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지방간이 우리가 영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코제니티 맞나요? 에코제니시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쐈을 때 얘가 이제 많은 양을 튕겨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신장 실질보다 밝게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장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장의 실질보다 어둡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걸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코올성인지 대사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알코올성인 경우에는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에서 이러한 지방간으로 인한 간염을 줄이는데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걸 아셔야 된다. 문제는 딱 2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알코올성 2개, 대사 이상 하나거든요. 알코올성에서 2문제 모두 정답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걸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있는 거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아마 스테로이드 투여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대사 이상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진단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겠다면은 뭐 체중 감량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윌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병이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제 ATP 7B 진의 유전자 이상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유전자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유전자게? 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다른 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었는데 맨 마지막 랩의 맨 마지막에 요 진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름 조금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구리를 G라고 쓸 뻔했네. 구리를 이제 셀룰로 플라스민에 결합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룰로 플라스민이라는 친구의 요 구리를 갖다 붙이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 붙여야 얘가 담즙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요 갖다 붙이는 게 안 되면서 요 배설이 안 돼서 구리가 체내에 쌓이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설이 안 되면서 얘가 이제 축적이 되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특히 축적이 간이나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뇌 쪽으로 많이 축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간에 쌓이면서 그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간염이 생기면서 AST나 ALT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우리가 전형적인 간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쌓이면 그 유명한 카이저 플라이셔 링이 생기는 KF 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카이저 플라이셔 링이 생기는 그 눈에 이렇게 보이면은 눈 주변으로 노란색 이 막이 쫙 끼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동양에서는 종종 있대요. 그래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보이는 질환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눈에 축적되면 이러한 KF 링이 보이고요. 뇌에 축적되면 이제 관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이상하다거나 떨린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장기에 구리가 침착되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 진단은 혈청에 셀룰로 플라스민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구리와 합체되지 않은 셀룰로 플라스민은 굉장히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빨리 죽으면서 혈청 셀룰로민이 감소하고요. 당연히 이제 구리가 체내에 많이 있을 테니까 소변 구리 배출 24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배출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각막에 카이셔 링이 보여도 KF 링이 보여도 우리는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에 뭘 확인해야 돼라고 했을 때 혈청 셀룰로 플라스민이랑 이제 구리 배출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치료가 조금 중요한데요. 치료는 구리 킬레이트제를 씁니다. 이름은 페니시라민. 페니실아민으로 구리의 배출을 증기시키는 거죠. 그 킬레이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내 흡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연을 쓸 수 있는데요. 아연이 시험 문제 출제되진 않았으니까 밑에 살짝 써볼까요? 추가적으로 아연을 투여해서 장내 흡수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치료는 페니실아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간성뇌증이나 의식저하, 그래서 간부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면 간이식이다. 전격성 간부전은 간이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저하 있고 애가 살짝 삐리해진다. 그러면은 간이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페니실아민 2개, 그 다음에 간이식 하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슨병 하시면 된다. 자, 질버트 증후군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젊은 환자에서 황달이 있대. 황달이 발생했어. 근데 AST랑 ALT는 정상이야. 쉽게 말해서 간은 멀쩡한데 황달이 생겼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UGT1A1 효소라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어쨌든 얘가 감소되면서 우리의 간접 빌루루빈을 간에서 컨주게이션 시키면서 직접 빌루루빈으로 포함되죠.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이제 요게 가장 특징적이다. 젊은 환자에서 AST, ALT가 변함없이 간접 빌루리빈만 증가되면서 황달이 나타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황달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진단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히스토리에 이런 게 있겠죠. 나 평소에 괜찮았어. 혹은 나 황달도 없어. 심지어 나 황달도 없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황달도 없고 나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뭔가 피 검사가 이상하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술 먹거나 운동하거나 우리처럼 굉장히 불쌍하게 의학 공부를 했다거나 공부를 심하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가끔씩 황달이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만 사실 봐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진단 기준은 황달이 있는데 AS, ALT는 없으면서 간접 빌루루빈이 특이하게 증가된 직접 빌루루빈은 거의 0. 몇으로 깔리고 토탈이 한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접이 한 3 좀 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형을 제외하고 뭐 B형이나 특히 C형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이런 다른 질환들 있잖아요. 지방 가는 스테로이드 넣고 금주하고 윌슨병은 막 이런 치료하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간의 손상이나 얘는 뭐 손상도 없지만요. 간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간 경화로 가면서 이 간 경화가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길버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간에도 문제가 없고 간 경변이나 이런 간 송산으로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과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길버트로 나올 때도 있고 질버트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만성 담즙 정체. 요게 이제 뭐 만성도 만성인데 어쨌든 이제 담즙이 정체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 두 가지 질환인데요. 일단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어떠한 원인이든 이러한 담즙이 정체가 된다는 거죠. 얘가 정체됐을 때 우리의 핵심이 황달과 더불어서 가려움, 전신에 담즙이 정체됐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가려움이죠. 전신이 가렵다. 그래서 가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간에 굉장히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간이 메스 이펙트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즙이 정체돼서 가려운 거예요. 담즙 정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간에 손상이 있을 때는 AST, ALT가 보통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담즙 정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ALP 맞죠? ALP랑 그 다음에 GTP가 상승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왔는데 환자가 가려움이 있고 ALP 특히 GTP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죠. 몇천 단위로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가려움과 GTP가 상승이 여기 핵심이다. 이걸 보고 이거 담즙 정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임프레션을 담즙 정체를 잡지 못하면 조금 풀기 어려운 느낌으로 특히 요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차성 담즙성 담관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자가 면역이죠.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담관이 손상되면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담즙이 정체되는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가임기 혹은 중년의 여성에서 호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문제 모두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가 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 미토콘드리아 항체.
항체.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AMA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은 우리는 1차성 담즙성 당간염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모두 AMA가 양성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만 하시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 유명한 간 때문이야죠. 우르소 데옥시콜사, 우르사를 투여하시면 되겠다. 울산을 데옥시콜릭 엑시드 이거를 이제 투여하시면 되겠다. 치료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국시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1차성 경화성 담관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되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화라고 했을 때 보통은 고령의 혹은 중고령의 남성, 근데 얘는 약간 젊은 환자에서 호발합니다. 어쨌든 이제 남성에서 호발하는 질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앙카가 관련 있는 면역이기 때문에 피앙카 하면 보통 우리가 궤양성 결장염을 생각하죠. UC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게 이제 섬유화라는 게 이렇게 담관이 이렇게 쭉 있을 때 특히 이제 간내 담관에 흔하니까 간내 담관이 있을 때 여기가 섬유화로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밖에서 봤을 때 여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비디드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공명 담최간 조영술로 MRCP죠. 이 MRCP를 진행해서 이 비디드 이펙트를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CP로 스텐트를 삽입하면 되겠다. 이건 이제 뭐 간이식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어떻게 출제됐냐면 아무것도 없이 남성인데 가려움이 있고 GTP가 증가되어서 문제가 났어요. 그럼 사실은 이것만 보면 PSC인가? 라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서 이 UC 대장 내시경 사진을 줬어요. 그래서 약간 UC 소견을 조금 줬습니다. 정답을 알고 보면 확실히 UC긴 합니다. 그래서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진단을 물었으면 그나마 해볼 법한데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MRCP가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웠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환자가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봤는데 뭐야 ASAPT는 뭐 좀 올랐지만 뭐 100 정도 뭐 한데 GTP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돼 있다. 한글로 하니까 보통 감마 글루타민 인산화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증가돼 있다. 막 1000씩 막 증가돼 있어. 그러면 이거 담즙 정체구나. 다음에 그러면은 PBC나 아니면은 PSC 둘 중 하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 여성 호발되고 AMA가 양성이면 요건 조금 쉽겠죠. 요걸 보시고 PBC구나, 빌리어리구나 하고 우루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문제밖에 나온 적이 없어서 그런데만 UC가 동반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요러한 BD들을 주거나 하면은 PSC구나, 스클레로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ERCP 스텐트로 여기 넣어서 촥 벌려줘야 되겠죠? ERCP 스텐트구나. 아닌데 여기까지 못 올 텐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 텐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ERCP 스텐트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이러한 간염이나 아니면 간 질환, 간 경화로 가는 길목인 그런 질환들의 근치적인 치료는 간 이식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간 이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해본 파트는요, 굉장히 이렇게 빈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각각의 조금 특징적인 질환들이죠. 어디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이런 특징적인 질환들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